안녕하세요. 김기동 이발소입니다. 오늘은 시사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그 핵 확산이 너무 많이 된다. 여기저기서 핵무기를 무장하니까 우리나라도 하자, 저 나라도 하자, 여기 하자, 저기 하자. 그런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전 세계 그 열강들, 강국들은 핵 확산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미중소, 미중러, 하고, 이제, 몇 개국에서 5개국 정도 핵무기를 갖고,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 그 핵무기를, 없애야 합니다. 지금의 그 NPT 전부 다 탈퇴한다고 하고, 경제 제재에도 국제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핵무기 확산을 원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무에서 달린 열매를 따먹겠다? 되지도 않잖아요. 국제적으로 그 유엔 총회에서 핵 확산 금지를 좀 더 국제적으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특히 러시아나 중국에서 강력하게 그 미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 핵 확산을 막아야 된다.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힘을 통한 핵 확산 금지를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벨 평화상 감이고 앞으로 미국의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미국의 말빨이 선다. 이제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만이 세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전에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하는 사람이 카리스마가 강하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아무 사람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전에 바이든 대통령 할 때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3기 대통령까지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번에 이란 그 핵무기 시설을 파괴하는데 너무 정보를 많이 노출된 상태에서 핵시설을 파괴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100%를 완전히 핵 개발 불능화를 위해서는 알게 모르게 비밀리에 정보가 새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핵 협상 초기 단계, 그래서 이동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괴시켜야지만은 좋았을 것을 너무 정보가 많이 흘러가서 이란에서 중요한 핵 압축 물질을 전부 다 이동시켰다. 그런 후에 하는 것은 너무 애시당초 정보가 새나가기 전에 이동하기 전에 알게 모르게 폭격을 했으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지하 벙커 버스트 폭탄은 지하 500m 내지 1km 정도 지하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걸 미국에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100m 가지고는 안 돼요. 앞으로 미국의 벙커 버스트 폭탄이 100m
지하 100m까지 파괴 능력이 있다.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지하 300m를 확보를 해가지고 핵 물질을 개발하는 핵 시설을 만들어 놓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번에 미국에서 처음 보여준 100m 지하 벙커 폭탄으로 120m까지 내려간다 했으니까 300m 밑에서 핵시설을 개발하겠다. 그렇게 시설을 해놓으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0m, 1km까지 마음대로, 지하 설정만 하면은 2km, 3km까지도 내려가서 폭탄을 쏠 수가 있다. 파괴시킬 수 있다 하는, 지하 벙커 폭탄을 더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줘야 합니다. 내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카리스마 있고 파워 있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대통령은 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험을 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에서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미국에 호응을 해야 됩니다. 아니, 러시아나 중국에서도 핵무기가 여러 나라로 확산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NPT의 가입 국가들도 전부 다 핵무기 확산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당에 평화로운 핵 협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핵 확산이 안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핵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력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무서워가지고 핵 협상을 바라만 보고 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전 세계는 핵무기 확산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핵무기 다 가지고 있으면은 완전히 지구가 멸망합니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요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유한 국가들은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에서 미국이 잘했다 동조를 해야 돼요. 이란산 석유를 싸게 수입을 해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본다고 해서 두둔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전에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안 하면은 미국의 위상이 서지 않는다. 미국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 것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올려놓았다. 그 얘기입니다. 재래식 무기가 핵 무기보다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핵 무기는 사실상 쓰지 못하잖아요. 너무 치명적이라서. 그러니까 핵무기 버금가는 재래식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수소폭탄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핵 폭탄의 종류들이 많거든요. 핵폭탄의 버금가는 핵 발전 무기를 만들면은 핵폭탄에 가까우면서도 인명 피해가 많지 않은 그런 폭탄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꼭 핵무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재래식 무기도 아니고 핵무기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거의 핵무기이면서 피해는 뭐 방사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물질은 나오지 않으면서 폭발력만 엄청나다. 그러니까 한 뭐 10km, 20km 범위 안의 영역은 완전 초토화시킬 수가 있다 하는 무기는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원자 핵 원소 말고도 원소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원소 종류를 구별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현대전이나 무기 군사면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월등한 압도적인 차이로 군사력이 높게 돼야 이제 세계 질서가 잡히고 전쟁이 종식되고 무기 개발을 안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홍해, 아덴만 이런 데 전부 다 후티 반군,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화물선을 공격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정말로 그다음에 힘들었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점점 어렵게 만들잖아요. 정말로 이번에는 정말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한 것 이외에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 홍해, 아덴만,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함부로 화물선을 공격하고 장난을 못 치게 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3번, 4번, 5번까지도 대통령으로 정신형으로 대통령 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상당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올라갈 겁니다. 내가 얘기했지만은 미국 대통령이라고 다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마다 스타일, 카리스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 힘의 원리로 핵 개발을 억제했다는 것은 노벨 평화상을 지금 당장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핵무기까지 저지를 해야 돼요. 이란 핵무기를 개발 못하게 해놓고는 북한은 핵무기를 지금 가졌다고 해서 그냥 핵 개발을 계속 영변 핵 농축 시설이라든가 점점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러시아나 중국에서 북한에는 핵 협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만일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바로 중국, 러시아 코앞에서 방사능 물질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중국에도 핵무기를 직접 때리지 않아도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지요. 낙진 때문에 살 수 없는 중국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전쟁이 크게 일어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탕으로 교훈을 삼아서 북한에서도 응할 겁니다. 이란의 지하 200m, 300m, 500m, 1km까지 미국의 지하펑크 폭탄의 위력이 상당하다. 핵무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이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핵 협상을 하자 하면은 김정은이가 NO 할 수 없습니다. NO 하게 되면은 이제 또 거친 말이 나오게 되면은 심장이 두근거리죠. 핵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초전 이란의 핵 완전 파괴가
북한의 그 핵 협상을 할 수 있게 그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까지 핵 협상을 평화적으로 핵 협상을 하자. 그렇게 하면은 러시아나 중국에서 협조를 해라 하면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에서 도전하고 북한은 안 된다. 거들고 군사 원조까지 한다. 그러면은 그 완전히 그 핵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정권을 전복시키는 게 아니고 나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 목적이 핵 공장, 핵 무기를 완전히 불능화시킨다. 그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협조를 해다와 평화적으로 협정을 처음엔 하겠다. 그래가지고 잘 되면은 뭐 무기까지 생각하지 않지만은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트럼프에서 이란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란에서 그런 교훈을 받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무섭구나. 한다면 하는 대통령이다. 그런 이미지 교훈이 완전히 서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 비핵화 평화 협상을 맺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 쪽으로 종식시키고 하면은 올해 트럼프 대통령을 평화 노벨상의 수상자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되는 수상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질서는 개편되고 미국의 말발은 선다. 말발이 안 선다고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에 미국이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 파워가 많이 떨어지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도 말발이 서지 않고 헛말이겠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에는 정말로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하지 못한 그런 무력으로 핵 불능화 시도는 처음이다. 저는 제가 80, 100살 먹고 지금까지 살지만은 처음 들어봅니다. 저렇게 핵 협상이 그동안에 이란 핵 협상 때문에 얼마나 내가 알기로는 한 3, 4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그 얘기가 나오고 이란 핵 협상이 잘 안 되면은 경제 제재를 하겠다. 지금 전 세계가 협조를 하지 않잖아요.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도 그 이란산 석유를 싸게 들어와서 경제 발전을 하고 이런 마당에 핵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많이 떨어지고 하지도 않고 그런 마당에 무력으로 핵 불능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건이 지금의 국제 유엔 사무총장에서 유엔에서 협조를 하지 않잖아요. 핵 확산 금지, 경제 제재를 하자. 그러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 이란산 석유는 수입하지 않겠다. 딱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협조가 잘 되지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에 의한 핵 불능 침략은 하지 않았겠죠.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걸 아셔야 돼요. 국제법이 위법이다. 그게 아니라 국제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실질법입니다. 현행법. 법 위에 있는 것이 실질법이에요. 왜냐? 우리가 지금 법이 없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느 한 나라 국가의 헌법이라든가 육법 다 만들어놨잖아요. 만들어놨는데 요즘에 이상한 범죄가 있어가지고 법 적용을 하려 보니 법 조항이 없다
할 때는 상식적으로 판단하잖아요. 있던 법을 봐서 비슷한 법을 적용하잖아요. 요추 적용이라고 하는 걸 그걸 이제 판례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이 현장범, 현실법이 그 제정되어 있는 명문법보다 우선합니다. 명문법이라는 것은 국제법에서 법조항할 문서로 만들어 놓은 국제법이 있는 걸 갖다가 국제 문서법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그 명문화 규정 문서법이에요.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실제법입니다. 그렇게 국제법을 만들어 놓고 핵 확산 금지하고 뭐하고 해놨는데 국제사회에서 협조를 하지 않잖아요. 도리어 도와주고, 그렇게 됐을 때는 국제법이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입니다. 그럴 때는 현실법이 행동하는 법이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생각 못하고 국제법이 보면은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제법이 있으나 마나 한 상태에서는 국제법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국제법이 있으나 마나 하고 우선되지 않을 때는 무기를 동원해 가지고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법이, 현실법이, 실정법이 우선한다. 그걸 왜 모르시나요? 그렇게 머리가 둔하나요? 모두? 우리나라도 보니까 국제법이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그 핵 불능과 공격은 국제법에 확실히 위법이다. 그 위법이긴 국제 그 법을 봤을 때는 위법은 맞아요. 맞지만은 그 국제법이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그 있으나 마나 하는 뭐 법을 지켜주는 나라가 있나요? 그 러시아, 중국, 뭐 국제 여러 나라들이 이란의 그 핵 무기 개발을, 핵 확산 금지를 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를 동참해서 평화적으로 막자. 그렇게 처음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경제 제재에 동참을 하는 듯 하다가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그 중국에서 이란산 싸게 기름을 점점 많이 수입해 가지고 뭐 경제 제재 효과가 점점 희박해졌잖아요. 러시아, 중국 최대 그 기름 수요국이 우리나라 이란산 석유를 많이 사가지고 가니까 미국에서 경제 제재 해봐야 소용없어. 돈이 많이 벌린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토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토에서도 제가 얘기한 그런 이론, 근거에 의해서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그렇게 성명서를 낸 걸 봤습니다. 왜 아니냐?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두 번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란 핵 확산 금지를 막기 위해서 현실법, 실정법으로 국제법이 있으나 마나 하니까 평화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무력을 동원한 핵무기 확산 불능화, 그게 실정법입니다. 현실법으로 무기 공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은 완전 합법적인 법이다. 그렇게 봅니다. 명문화된 그 문서 국제법이 있지만은 있으나 마나한 법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나 중국에서나 항상 그 국제법 위반이다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협조를 하지 않았잖아요.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에서는 점점 더 이란산 석유를 싸게 줄 테니까 사가라. 그래서 자급자족을 하고 이 어려운 경제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의 그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는 이란산 석유를 싸게
사고, 그 다음에 국제 결제 시스템인 그 기축통화, 그 달러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위안화로 결제해서 미국의 기축통화를 파괴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중국산이란다, 이란산 석유를 싸게 들여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많은 전쟁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기회도 많이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1조 2석, 1조 3석, 1조 4석, 8석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의 그 경제 발전, 기축통화 파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전쟁 자금을 만들 수 있는 러시아, 이란산 석유를 많이 들어와서 비싸게 팔아서 전쟁 물자를 전쟁 자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파괴시켰다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란의 그 핵무기를 불능화해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도 만들고, 중국의 이란산 석유를 싸게 들어와서 중국 경제 발전에 엄청난 기여도를 한 싸게 들어온 이란산 석유로 중국이 많은 경제 발전을 미리 막았다. 그리고 러시아도 이란산 석유를 싸게 들어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쓸 그 전쟁 자금을 마련하는 길을 막아버렸다, 이런 효과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 달러 기축화도 지킬 수 있는 길도 만들었다. 이런 마당에 이란의 그 핵무기 확산 불능으로 만든 기회를 그냥 북한만 그냥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무력의 힘으로 핵 확산 금지 평화를 이루었다고 하면은 북한도 반드시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평화 쪽으로 핵 협상을 하자, 미국에서 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핵 협상, 비핵화를 하는데 응해가지고 하겠다 하면은 평화적으로 가는 것이 좋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평화적으로 못하고 핵 포기를 못하겠다, 하려면 해라 하면은 또 무력을 동원해서 북한을 핵무기 불능화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러시아나 중국에 그 전화를 걸어서, 그냥 트럼프가 러시아나 중국에 전화를 걸어서 북한의 정권을 없애고, 그 다음에 정권을 바꾸고, 나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중국의 그 핵 확산 금지 차원에서 핵무기 시설만 불능화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그것만 꼭 집어서 공격을 할 테니까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협조를 해라, 미리 통보를 하면 됩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북한도 핵 개발 불능으로 폭격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가 핵 확산을 막아야 됩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정도만 핵무기를 갖고, 다른 나라는 절대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 여기에도 생산되고 저기에도 갖고, 이 나라도 핵무기 갖고 저 나라도 핵무기 갖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핵무기가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에 부메랑이 돼서 중국에도 피해가 오고 러시아도 오고 미국에도 오고 그게 되돌아옵니다. 부메랑이 돼서 피해가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정권을 북한이라는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정권은 유지하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도 유지를 하고 단지 북한의 그 핵 시설만 완전 파기를 해서 핵 개발을 불능화시키겠다 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무력에 의한 북한 핵무기를 저지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은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전에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불능화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특유 그 카리스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돼야 한다는 것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가지고, 북한에도 평화 쪽, 핵협상을, 해라.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그렇게 좀 해서 평화 쪽으로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게 안 되면은, 이란처럼 해결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반도에 비핵화가 돼가지고 핵이 없다. 그러면 남북 간의 그 교류가 확대가 되고 중국, 그다음에 친중, 친러 이렇게 서로 무역도 활발하고 경제 발전이 되고 이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시기에 경기 불황 타개도 됩니다. 돼요. 그래서 물가는 점점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갈라치기, 그 다음에 서로 핵 확산 무기만 점점 생산이 돼 가지고 점점 핵 확산이 된다. 그렇다면 결국은 3차 대전으로 핵전쟁으로 세계는 승자 없는 공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요번에 그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란이 그 핵개발 저지, 그 다음에 호르무즈 아덴만 홍해에서 화물선 공격 이런 것이 완전히 불능화가 돼버리면은 국제적으로 호황기, 좋은 경기로 반전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핵 협상을 미국 주도하에서 할 수가 있고 안 되면은 이란처럼 하겠다고 하면은 응할 수도 있고 그 전에는 그 이란을 그 공격하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한테 편지를 우리 서로 만나서 회담을 하자 했는데도 NO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별거 아니다. 무섭지 않다. 그렇게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으로 얼마나 정말 체면이 서지 않고 정말로 실망했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 협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북한이 핵무기를 여러 개, 뭐 수백 개 탄두를 만들었다고 해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기회에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니고는 다른 대통령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대통령이 만일에 그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고 다른 대통령이 됐다 하면은 이란의 그 무력을 통한 핵 불능화를 했겠습니까? 못했습니다. 혼란만 가중됐겠지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황제처럼
그 황제처럼 킹, king, 트럼프 원킹이다 해서 트럼프를 떠받들고 지지율을 높이 해야 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온 관세 정책도 국제사회가 미국이 그 관세 정책을 높이게 만들고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높이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기축통화 파괴, 여러 가지 내가 조목조목 나열하지 않더라도 그래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500% 1000% 올리겠다 하는 거는 그게 그 국제사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를 높일 수밖에 없는 국제 여건을 만들어, 여러 나라들이 국제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관세 정책을 높이 책정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저렇게 한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세히 그 속 깊은 뜻을 뜯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환경 파괴 때문에 그래요. 환경 파괴가 이것이 이제 그 핵 확산 금지하고도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핵무기를 만들면은 핵 그 폐기물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에도 그 핵 무기 생산은 아니지만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그게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게 원자력 발전소는 원래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과 전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 근처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입지 조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 때문에 방사능 오염 물질이 바다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걸 방사능 그 제거 처리를 완전히 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바다로 방류를 한다고 하지만은 상당히 그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 그런 측면에서도 핵 확산을 막아야 됩니다.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핵 발전소가 없이는 그 전 세계 국민들이 전기를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핵 발전소가 그마친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구 대비 핵 발전소가 전혀 없다. 그러면은 에너지난 때문에 세계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구제를 해준 것이 핵 발전소다. 그렇게 보시면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좋은 점이 있으면은 또 양면성이 있어서 나쁜 점이 또 생기게 되지요.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나쁜 점이. 그런 여러 면 때문에 인구 증가는 여러 가지 그 좋지 못한 파생이 그 결점을 남긴다. 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고 전기를 사용하려면은 핵 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되고, 농사는 어때요? 일본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쌀이 없어가지고 천정부지로 쌀값이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이 뭐 쌀이 너무 많이 생산돼 가지고 추곡수매를 해서 창고에 너무 쌓여서 관리비만 해도 수조 원이 들어간다. 너무 그 행복해서 하는 소리를 좀 그만하세요. 제가 얘기를 했죠. 그전에도. 식량난은 계속 전쟁 물자다. 식량이 전쟁 물자보다 더 귀중해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그 식량
전쟁 물자다. 그 얘기입니다. 군축미라고 하잖아요. 군축미. 사람이 먹지 않고 아무리 현대와 좋은 무기가 있어도 사람이 먹지 않고 사람이 죽는 판에 버튼을 눌러서 전쟁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환경 파괴가 지금에 더 이상 안 되고 이 상태로 유지된다고 해도 계속 환경 파괴는 됩니다. 매년마다 기온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사람한테 좋은 유기체 식물, 유기체 식품은 식물입니다. 식물이 이제 태양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식물이 만들어내는 탄수화물인 유기체 식품입니다. 그게 가장 사람한테 좋아요. 그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공장형 농장에서도 햇빛 아니고 햇빛 대용으로 만든 형광등 있잖아요. 식물용 형광등. 그걸 비친다고 해도 식물이 만들어내는 광합성 작용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사람이 먹으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사람 몸에 가장 좋은 것은 유기체 식품이다. 이 유기체 식품이라는 게 우리가 식물입니다. 식물은 어떤 작용을 하나요? 우리가 직접 채소를 먹기도 하지만은 동물들도 전부 다 풀을 먹고 크잖아요. 소도 풀을 뜯어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소도 유기체 가장 좋은 식품인 유기체 식물 채소를 먹고 풀을 먹고 자라서 고기를 만들잖아요. 그 고기를 먹으면은 유기체 식물 영양소가 고기 속에도 들어옵니다. 환경 파괴로 만일에 오존층이 다 없다. 그러면은 쉴터 역할, 여가 장치 역할을 하는 오존층이 다 없다.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은 피부암, 그 다음에 질 좋은 유기체 식물의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질병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생산이 많이 안 됩니다. 환경 파괴로 지금의 고온 때문에, 이상 기온 때문에 농산물이 생산 안 되는데 식품값이 오르지 않을 수밖에,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를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식품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틀린 게 있나요? 수없이 제가 얘기하지만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공부를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